오늘은 선거의 밤이지만 후보도 투표도 승리, 연설도 없습니다. 오직 깜빡이는 시스템 하나만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행동은 자동으로 실행되며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인공지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정부 관계자들이 내각 회의실에 모입니다. 재무장관이 인프라 지출 확대를 주장하자 보건장관은 의료 분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즉각 반박합니다. 국방장관도 지지 않으려 하며 자신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논쟁이 오가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건 커피를 새로 내리거나 오래된 도넛 중 덜 맛없는 걸 고르는 논쟁뿐입니다. 그리고 아테나 대통령이 도착합니다. 아테나, 적응형 위험 및 건강 집행 국가 알고리즘인 아테나는 커피, 도넛, 긴 토론,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23초 만에 아테나는 30년간 432개 정부 프로그램의 연방 지출을 처리했습니다. 도지밈에 빠진 꿈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 순간 아테나는 470억 달러의 중복 지출을 찾아냅니다. 갑자기 내각 전체가 집중하게 됩니다. 7기관이 1994년 말라리아가 박멸된 국가에서도 말라리아 연구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50가의 주의 경제를 비교 분석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건강 패턴으로 중서부 당뇨병 위기를, FBI 범죄 통계로 에팔레치아 펜타닐 문제를 보여줍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뒤 아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적자를 32만 줄일 수 있는 자금 재분배 방안을 계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각 부처 장관들이 도넛을 고르기 전에 진행됩니다. AI 대통령은 멀티태스킹을 할 필요가 없고 옴니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AI 대통령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지도자들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려 우선순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AI 행정관은 동네까지 포함해 1000개 실시간 지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치 1000개의 눈, 100만 개의 손, 잠들지 않는 두뇌를 지닌 대통령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2024년에 이미 도입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기 적발을 위해 정부 프로그램에 AI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사기 위험평가 가속기는 코로나 대출 사기부터 불법 세금 청구, 심지어 정부 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에 불법 전대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약 5억 파운드를 회수했으며 이는 영국 정부 최대 반사기 성과였습니다. 또 그 AI는 가짜를 만든 여성을 적발했습니다. 그 여성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5만 파운드 코로나 바운스백 대출을 받은 직후 그 돈을 폴란드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서로 다른 정부 부처들이 같은 사기 퍼즐의 조각들을 각각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점들을 한 번도 연결하지 못했던 수천 건의 사례를 포착해냈습니다. 이 경우 AI는 효과적이기 위해 슈퍼 천재일 필요는 없었고 단지 인간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철저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사기 조사관이 능숙하면 한 달에 한 건의 사기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대조하고 서류 추적과 부서 요청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기범이 사라지기 전에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답변을 받더라도 몇 주 아니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기계도 완벽하지는 않았고 편향을 보인 것이 적발됐습니다. 내부 공식 문서에 따르면 복지부의 AI 복지 사기 탐지기는 나이, 장애, 혼인 여부, 국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격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국적이 더 자주 나타났다면 알고리즘은 이를 훈련 데이터의 편견이 아닌 의미 있는 패턴으로 간주했습니다. AI 대통령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실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진행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루마 AI의 드림머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AI 영상 편집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성능은 훌륭하지만 외형이나 스타일을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 모든 게 망가집니다. 캐릭터의 얼굴이 움직임이 달라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AI가 주도권을 쥐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아니라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루마 AI의 드림머신을 위한 새로운 라이삼 모디파이로 라이삼 모디파이는 진정한 제어권을 제공합니다. 외형, 스타일, 장면 전체를 바꿔도 배우의 연기는 그대로입니다. 움직임, 감정, 정체성도 변하지 않죠.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후반 작업을 하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캐릭터 참조 기능이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배우의 얼굴과 의상 등 정체성이 장면마다 유지되어 이전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레이샘 모디파이로 직접 원하는 부분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창의력 중심의 하이브리드 AI 스토리텔링을 지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단편 영화 컨셉 아트 제작, 드림 머신, 레이샘 모디파이 실험 등 이제 추측 말고 직접 연출해 보세요. 시작은 설명란에 제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의 옥수수 생산 보조로 값싼 옥수수 시럽이 생겨 비만이 늘었고 결국 의료비가 보조금 절감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피드백 루프를 이미 1년 차에 발견했을 겁니다. 이론상으론 맞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막기 위해 인간이 감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바니아로 갑니다. 알바니아는 이론은 생략하고 인공지능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2025년 1월 알바니아 총리는 전통 알바니아 복장을 입은 여성 아바타를 가진 오픈 AI 챗봇 디엘라를 정부 가상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2025년 9월 대통령령으로 알바니아 총리가 디엘라를 인공지능 및 조달 담당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승인했습니다. 디엘라는 세계 최초로 내각급 정부에 임명된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는 야심차진 않아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이 알바니아 공공 입찰 부패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대비 연설에서 디엘라는 3분간 독특한 연설을 하며 자신이 인간 동료들만큼 알바니아 헌법적 가치를 실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교한 자동 완성에 불과한 대형 언어 모델에겐 대담한 주장입니다. 모두 문제를 인식했고 이는 디엘라의 본질에 내재된 것이었습니다. 알바니아 당국은 디엘라의 훈련, 데이터, 알고리즘, 성과 지표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알바니아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공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블랙박스인 셈입니다. 더 나쁜 점은 알바니아에는 2020년 뉴질랜드 공무원들이 도입한 알고리즘 헌장 같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제 AI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헌법은 장관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개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챗봇과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디엘라가 조달 실수를 하면 책임은 임명한 총리에게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알고리즘, 신경망에 소송 거는 건 쉽지 않으니 이건 나중에 더 말하겠습니다. AI가 리더십을 갖는 데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이점 덕분에 AI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지만 인간은 그중 아주 작은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집중합니다. 이는 그의 일이기 때문이며 전체를 보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승리는 더 큰 도움이 필요한 다른 12개의 지역구를 희생시키면서 얻는 것입니다. AI는 13개의 모든 지역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후 우선순위를 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미국은 2015년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국방부는 내부 보고서에 나타난 1250억 달러 낭비 지출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무능함이 드러나 정치적으로 곤란해지고 경력에 악영향을 줄까봐 그 보고서를 숨겼습니다. 그 보고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터무니없이 다른 요금이 청구된 사례 등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AI는 문제를 바로 지적했을 거예요. 알고리즘은 국방장관의 의회 청문회 곤란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냉정하지만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만약 이런 효율성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AI 대통령은 보답해야 할 후원자가 없을 것입니다. 로비스트들이 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며 귀에 속삭일 수도 없고 재선 캠페인 자금을 모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즉, 누구에게도 빚을 질 일이 없다는 뜻이죠. 속도에 대해 말해봅시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기억하나요?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부 실패이자 자연재해였습니다. 며칠간 사람들은 지붕에 고립되었고 슈퍼돔은 인도주의적 악몽이었습니다. 여러 주와 연방기관이 협력했으나 실패했고 물자는 창고에 쌓여 썩었습니다. 물류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있었다면 실시간으로 병원 전기 공급, 도로 통행, 사람 가침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AI는 물자 필요 지역과 주방위군, 미국 연방 비상관리청 해안경비대, 구조대원의 즉각 협력 방안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의회가 수십 년간 다양한 계획을 두고 논쟁해 왔습니다. AI 대통령은 도로 데이터, 교통 패턴, 경제 전망, 기후 회복력, 인구 증가를 수십 년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쌈 1후 AI는 1달러당 공공이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인프라 계획을 수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 자원이 어떤 병원이 가장 뛰어난 로비스트를 두고 있는지, 어떤 의원이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배분됩니다. 하지만 AI는 실제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합니다. 인구, 건강 데이터, 질병 패턴, 접근성, 비용 효율성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석을 통해서라면 몬태나 시골 지역이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 높은 보스턴 병원은 실제 환자 결과에 비해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효율성 환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은 아직도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덴마크는 운베탈링 덴마크, 언베터링 덴마크라는 자동복지 지급 시스템을 통해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건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정부 시스템의 문제는 AI 대통령이 교차 검증 없이 단순히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AI 거버넌스 시스템은 세금 기록, 고용 데이터, 의료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로 오류를 인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알고리즘 자동화의 문제를 피하려면 훨씬 더 정교한 AI가 필요하지만 정교한 A는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2013-2015년 미시간주 미다스 실업 시스템은 4만 명을 잘못 사기로 판정했으며 알고리즘 오류율은 93%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알고리즘이 이중 국적 부모를 아동 보조금 사기로 지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스캔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2021년에 네덜란드 전체 정부가 붕괴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각 경우마다 인간적 공감으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기계의 도덕성을 프로그래밍하는지 묻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AI 대통령이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고배출 지역 인구 감소를 최적해법으로 선택한다면 이는 통계상 타당하나 집단 학살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화와 잔혹 행위의 경계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AI가 200마일 내에 대안 없는 원주민 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실적 저조한 시골 병원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인간 지도자는 역사적 불의와 조약 의무,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성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018년 영국 비자 시스템은 고위험 국가 지원자를 더 자주 거부했습니다. 알고리즘은 과거 인간의 차별 패턴을 학습해 자동화된 인종차별로 이어졌습니다. 2년 뒤 영국의 특별 시험 점수 알고리즘은 19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자 40%의 점수를 낮췄습니다. 알고리즘은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 성적을 예측했고 학생들 반발에 정부는 알고리즘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인간이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인정하며 이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알고리즘은 명령만 따랐습니다. 인간들은 알고리즘을 따랐습니다. 2012-2019년 시카고 예측 경찰 프로그램은 범죄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다양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흑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과잉 치안을 초래했고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은 범죄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알고리즘은 더 많은 경찰을 그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반복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동시에 오르면서도 차별적이었습니다. AI 대통령은 얼굴 인식 기술을 모든 곳에 도입함으로써 범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예측 체포와 이동 제한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발언을 검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늘겠지만 결국 더 좋은 인프라의 감옥에 산다는 현실은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청소년이 정부 비판 메시지를 올리고 AI가 급진화 위험으로 판단한다면 당국의 사전 방문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분출과 실제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알고리즘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어려운 질문이 다시 제기됩니다. 2018 연후보 자율주행차가 애리조나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책임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3년 집행유예를 받은 안전요원이었을까요? 우버 엔지니어들과 길을 건너는 사람을 인식 못한 알고리즘, 이제 그 문제를 정부로 확장해보세요. AI 대통령이 테러 혐의 민간인 드론 사살을 승인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알고리즘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면 책임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2019년 애플카드는 남편에게 아내보다 최대 20배 높은 신용 한도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재정 상태와 신용 점수, 공동 계좌였지만 신용 한도는 달랐습니다. 알고리즘이 성차별적 패턴과 데이터를 발견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수많은 수학적 가중치와 연결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강관리, 자녀 학교 예산, 동네 경찰 보호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전히 이해 못할 결정에 이해 제기조차 못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2016-2020년 수백만 명을 극단주의로 이끌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해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설명 불가한 결정과 예측 못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에 바라는 건 효율성, 책임감, 공감,
청렴함, 민주주의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중 두 가지에만 뛰어납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이미 일부 베타 테스트 중입니다. 위스콘신 판사가 선고 전에 컴퍼스 소프트웨어를 참고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런던에서 안면인식 카메라가 군중을 스캔하거나 암스테르담에서 알고리즘이 복지 혜택 수혜자를 결정할 때마다 이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입니다. 이제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길에 진전을 논의 중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거버넌스가 아닌 효율성 도구로 부릅니다. 그게 덜 불안하게 들려서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에 인공지능이 능숙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연결을 원했지만 분열을, 배달 최적화를 원했지만 긱 이코노미 착취를, 범죄 감소를 원했지만 감시 국가를 얻었습니다. 이 패턴은 늘 같고 인공지능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최적화를 원하며 결국 뇌물이나 속임수, 멈춤이 불가능한 정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허용될 수 있는지 재정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어딘가에서 한 반항적인 프로그래머가 비상시에 시민들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 한 줄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버튼이 없어진 걸 필요할 때까지 몰랐고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효율성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한번 결정을 자동화하면 다시 수동으로 되돌리는 것은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에 인공지능이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와 무엇을 위해 효율적인지, 효율성이 가치 없을 때 누가 결정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정을 넘겨주고 나면 다시는 되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백악관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알고 싶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왜 힘든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